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이곳의 지주들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초등학교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 지역의 교원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위기에 놓인 아산 탕정 테크노산단 토지주들이 최근 박경기 아산시장과 만났지만 큰 소득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김태형 감독과 결별 수순을 밟았으며 당분간 조성용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꾸려가게 됐습니다. 천안시 동구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천안시 의회에서 잠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달 말 있을 의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진행해 자신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안시는 아직 보상가 등에 관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과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감정가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자신들은 크게 손해를 볼 거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상하는 거하고 이제 저 민영 개발하고 일단은 그 배 이상은 차이가 나죠. 현재는 시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1.5배 보통 민영개발은 3배 차이 나고요. 네네. 만약에 현시가 반영한다고 치면은 뭐 2배 조금 더 넘는 거고. 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던 천안시는 지주들의 주장에 대해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며 통상적으로 충족되는 감정가를 통해 되도록 많은 지주들을 만족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뭐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생각은 향후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제 보상 단계에서 보상가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의 문제거든요. 현재 우리가 지금 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인허가를 하기 위한 인허가를 밟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가 민간에서 100을 준다고 했을 때 저희 그 모든 분들을 충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주들은 현재 동남구의 개발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여태껏 낮았던 천안 역전시장 인근에 공영 개발이 시작되면 지주들은 헐값에 3일 터전을 내놓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토지주들은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자신들의 당위성을 피력할 만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초등학교 학제 개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교육의 근간인 학제를 마음대로 개혁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러온 초등학교 학제 개편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정부가 공교육의 근간인 학제를 마음대로 개혁하려 한다면서 만 5세 조기 취학 강행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르는 초등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학제 개편은 곧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은 만 5세 아이의 성장 발달 단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이란 자체가 힘들고 아이들은 놀이 교육을 하는 단계거든요. 어떤 공청회도 없었었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하는 이 과정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전교조 충남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그간 다른 정부에서 학제 개편에 대한 시도를 했었지만 왜 못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박순애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논란이 거세지자 각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학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선 8기를 맞아 천안시의 재정 운용 방향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달라질 천안시의 재정 운용 방향은 어떤 방향일지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민선 8기를 맞아 재정 운용 방향을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천안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으로 지역 경제를 견고히 유지해왔지만 지방 채무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분야별 재정 지출 수요의 지속적 확대는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보다 유연성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 8기,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강도 높은 건전 재정 운용 기조 속에 발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기본으로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수지 개선, 지방세 확충은 물론 유휴 공유재산 매각 등 재산관리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지역발전 핵심 사업과 시민체감 사업에는 전략적 재정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강조하는 건전 재정으로 앞으로 천안시 재정 운용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2023년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AFC 아시안컵 개최 후보 도시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유치 작업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월 30일 아시안컵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시는 이달 1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개최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중 있을 예정인 AFC 실사단의 현장 실사 후 우리나라가 개최국으로 선정되면 천안에서도 아시안컵 경기가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회는 당초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카타르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 아시안컵 개최지는 오는 10월 열리는 AFC 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아산갑 지역위원장이 충남 도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복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남에서 시작하겠다면서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도당, 도민과 함께하는 도당, 11개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복 위원장은 민선 5대와 6대 아산시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두 바퀴 자동차에 대한 법규 위반 단속을 펼친 결과 무려 1,951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오토바이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두 바퀴 차량들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95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활동한 이륜차 전담 단속팀은 천안 주요 거점에서 무면허 운전자 16명을 포함해 489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실시로 7월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6월 대비 26%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막바지 휴가철인 8월 관광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두바퀴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 위기에 놓인 아산시 탕정 테크노산단 토지주들이 최근 박경귀 아산시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 시장은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토지주 입장에서는 큰 소득이 없는 만남이 되고 말았다는 후문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수년째 아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적법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3일 오전 박경기 아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엔 토지주 대책위원회 곽진구 위원장과 토지주 5명이 참석했는데 테크노 일반산단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한편 아산시에 단지 지정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반응은 뜻밖이었다고 토지주들은 전했습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박 시장이 209 일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실제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박 시장은 모두 발언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서실장하고 이제 비서들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했지. 진짜 실망이다. 내가 시장이라면은 이 원인 제공은 아산시가 했잖아. 뭔가 자잘못을 한번 따져보겠다. 법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그게 그래야 전임시장으로 다닌 거잖아. 한편 토지주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토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집행유지 가처분을 냈고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김태형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천안에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지난해 K3 리그 정규리그 우승 및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올 시즌 부진한 성적이 계속됐고 내년 K리그2 진출에 앞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구단 방침에 따라 서로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축구단은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남은 경기는 FC 서울 코치를 지낸 조성용 유소년 총괄 디렉터가 감독 대행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동부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동부 스포츠센터가 건립 초기부터 천안시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요. 공유 재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로 빚어진 부결 사태는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열린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천읍 독립기념관 인근에 지어질 예정인 동부 스포츠센터는 박상돈 시장의 선거 당시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곳에 스포츠센터가 입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경제적 타당성 역시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시민들한테 수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공공성하고 시장성이 필요하거든요. 매년 7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250명씩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가동일수 300일 잡으니까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한 명당 10,000원씩 보조금을 지불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공공성하고 시장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공공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엄청난 마이너스 시장성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장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이번 안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가운데 결국 이번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목천읍을 비롯한 동부 6개면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류재국, 강성기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동로 의원들과 협의한 끝에 이달 말 있을 예정인 의회에서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고, 시에서 이제 그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 그 행안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몰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위 의원님들 다 이렇게 그 접촉을 했고 8월에 심의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켜주기로 다 합의가 됐고요. 동부 스포츠센터에 관련한 재논의가 진행될 제252회 임시회는 오는 29일 개회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여름철에 갖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 옷차림 자율화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면접생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최소화와 정장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제도에 대해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옷차림 자율화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제2회 8구급 임용 면접 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면접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 면접 시험 옷차림 자율화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응시자 신체적 부담 완화와 정장 미구입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 자율, 개성, 실용 등을 중시하는 이른바 MZ세대의 문화를 감안하고 면접 시험엔 정장이라는 고정관념 완화와 경직된 공직 문화 개선 등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복장 규제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예비 공무원에게만 정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도는 면접시험 평정 유소 및 합격 결정 기준에 옷차림을 반영하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아산시 탕정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산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선 한 달 새 3명이 목숨을 잃어 아산시에서도 특별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H건설이 시공 중인 탕정 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작업자 2명은 지상 1층 승강로 피트에 설치된 방호 선반에 쌓인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가설 지지판이 무너져 지하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각각 아산 충무병원과 천안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2일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자체 조사 후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7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종동 새뜰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선 베트남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현재 아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은 22곳입니다. 아산시는 3일부터 19일까지 22곳 전부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위험의 외주와 시공사의 공기 단축 압박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관행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테마파크보다 짜릿하게 놀이터보다 흥미진진하게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게 여름은 보령이 재밌다. 놀러와 보령. 아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새 아이를 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였고 다른 2명의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산엔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파악한 신축 현장만 22곳입니다. 22곳 어디에서든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위험 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시공사의 공기 단축 압박과 이에 따른 안전설비 설치 소홀 등은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숨진 노동자 3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로 꼽힙니다. 이유는 앞서 든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공기 압박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후진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아산시는 아파트 신축 현장 모두에 대해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과 아산경찰서 등은 합동수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관행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숨진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주 주간 종합 뉴스는 한 주 쉬어갑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